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 요즘에는 외동이 많긴 한데 네, 그쵸. 그래도 이제 2명, 3명 이상 이렇게 키우시는 네. 이렇게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쵸. 근데 2명, 3명을 키우면 좋은 점도 분명히 많지만 지금 네. 고민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고민되는 게 더 많죠 사실. 어떤 점이 제일 고민되세요? 사실 애들 싸우고 뭐 질투하고 뭐 이런 거죠 뭐. 그쵸? 거의 뭐 30분에 한 번씩 싸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둘째를 출산 예정이신 분들도 고민하는 부분이고 이제 태어나고 나서도 이제 아이들 간의 질투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형제 자매 간에는 질투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엄마를 내가 독차지하다가 그걸 나눠야 되잖아요. 옛날 얘기 같긴 한데 음. 남편이 첩을 데려온 거랑 똑같다고 맞아요. 했어요. 그래- 저 같은 경우도 20개월 차이거든요. 네, 첫째랑 네. 둘째가 네. 예쁨을 받아야 되는 뭐 두 돌 네. 이럴 때 음. 신생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집에. 네네. 그러면 엄청 이제 이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이게 삼각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질투를 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질투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퇴행, 그러니까 아기처럼 행동하는 거, 동생 공갈 젖꼭지를 맞아요. 빤다든지 우유를 잘 마시다가 맞아. 젖병으로 마시려고 한다든지 뭐 대소변 가렸는데 갑자기 못 가리고 갑자기 이제 뭐 소변까지 못 가리고 이제 맞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상당히 걱정을 엄청 많이 걱정하시죠. 하게 되시죠. 음. 근데 사실은 제가 일시적인 퇴행이라고 했잖아요. 정상적인 아이들 중에서도 이런 일시적인 퇴행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퇴행이 잠깐 왔을 때 너무 놀라거나 야, 너 왜 애기처럼 해? 우리 애가 너무 애정 결핍인가 봐. 어떻게 사랑을 못 줬어? 불쌍하다. 막 퇴행하는 행동에 막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좀 이게 심한 경우 네. 뭐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네, 동생 네. 미워 죽겠어 이러면서 맞아요. 밟고 다니고 네네. 때리고 네네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게 태연하게 네. 이거를 이제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뭐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뭐 이런 애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동생이 너무 밉다.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건 괜찮아요. 오히려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네네. 오히려 괜찮은 겁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걸 괜찮다고 허용을 해줘야 네.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오히려 괜찮다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 이 친구는 동생이 밉다고 자기 감정을 엄마한테 솔직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머니 제가 아직 2살밖에 안 됐는데 나는 아직 엄마의 손이 더 필요한데 한석봉 같아. 저 어린 애한테 어머니가 계속 젖을 주고 걔가 울면 따라가고 이런 모습이 난 너무 속상합니다.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요. 그냥 뭔가 지금 이 상황이 싫고 뭔가 그 엄마를 속뜻을 알아줘야겠네. 뺏긴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세련되게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쟤 싫어. 제가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자기가 싫다는 표현을 극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상한 마음을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근데 그거를 또 엄마가 안 알아줘. 그러면은 이제 막 때리고. 맞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훈육의 팁이 이제 나갑니다. 집중하세요. 네, 집중하세요. 김반찬. 자, 감정은 허용해주고 행동은 제한하라. 이게 이제 소아정신과에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후기까지 이렇게 다 적용되는 말인데요. 감정과 행동을 분리해서 훈육을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죽을 만큼 밉고 싫다는 건 감정이죠. 그쵸. 이거는 허용해줘라. 허용하고. 너가 얘를 미워할 수 있어. 너 너무너무 밉지. 너 속상할 것 같아. 근데 동생을 때렸어. 이건 행동이죠. 그 행동에 대해서는 제한을 걸고 규칙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보통은 그 감정을 이해를 못하고 보통 이래요. 아이 형님이 그러면 안 되지. 동생한테 그러면 안 되지. 가족끼리 그럼 못 써요. 이제 오해를 강요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뽀뽀해줘. 너무 싫은데 뽀뽀하래. 그리고 이런 좀 더 심하신 분들 이렇게 너 어떻게 그런 나쁜 마음을 먹어? 너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어?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애를 혼내는 거죠. 그럼 애가
뭐 이러고 부모님의 마음은 사실 이거죠. 우리 내 새끼들이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고 사랑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고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 아이가 속상하다는 감정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속상하다고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는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해 버려. 그럼 아까 말했듯이 감정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더 센 방법으로 애를 때릴 수가 있겠죠? 근데 또 만약에 엄마가 혼내는 게 너무 싫은 애들은 어떡하겠어요? 혼자서 그 마음을 끙끙끙끙 앓고 있다가 이 얘기를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또 세 번째는 뭐겠어요? 몰래 동생 꼬집고 그치? 몰래 나 그런 거 본 게 있어. 경험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아니 첫째가 둘째하고 20개월 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첫째가 되게 그 표현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얘를 미워 이렇게는 하지는 않은 거지. 본의 아니게 계속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은 그게 싫은 거야. 네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지 않는 데에서 걔를 막 때린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체온계 있잖아요. 체온계를 여기를 이렇게 꾹꾹 누른 거예요. 어머나. 신생아를. 그래서 여기에 드래곤볼 아세요? 자국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들이 신생아가 태어나면 연약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조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호해야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데 이 아이가 미운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떡하겠어요? 이 마음속에서 사실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거기다가 너 동생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 그럼 죄책감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애들이 결국엔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생겨서 나중에 터지는 거거든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엄마한테 아이가 자기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마음으로는 알고 있는데 딱 닥쳤을 때는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네네. 조금 정리를 해볼 수 네,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스텝 바이 스텝. 네,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첫째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렇게 막 던진 거예요. 첫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장난감으로 동생을 때린 상황에 그래서 이제 너 동생 때리면 안 되지 했더니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동생 없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은 제한하라 그랬죠. 근데 항상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게 행동부터 먼저 하시는 거죠. 때리면 안 돼. 근데 때리면 안 되는 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분리를 하시고 감정부터 항상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보니까 동생이 우리 누구누구가 좋아하는 장난감에다 침을 너무 많이 묻혔네. 너무 속상하겠다. 엄마라도. 근데 동생이 계속 말도 안 통하고 울기만 하니까 너무너무 화날 것 같아.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거예요. 막 울고 그리고 왠지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하는 애한테 아니야 난 네 편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 얘기만 들어도 막 울컥할 것 같아요. 그래 난 너무 속상하단 말이야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얘기를 충분히 들어줘야 돼요. 이거 딱 한마디 하고 근데 때리면 안 돼. 맞아. 근데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서 아이가 흥분이 좀 깔아앉혔을 때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좀 대안을 제시해 보는 거죠. 우리 그러면 아기가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장난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얘가 모를 수 있어. 그러면 엄마 생각에는 이 첫째가 동생이 만져도 되는 장난감은 거실에 놔두고 너무 소중한 장난감은 방에만 놔둬서 엄마랑 우리 첫째만 만질 수 있게 하는 건 어때?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해주는 거죠. 또 때릴 거야 이러면 어떡해? 또 때릴 거야? 그러면은 폭력은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 대신에 대안의 제시를 또 해줘야 되겠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정말 동생이 때리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는 엄마를 불러. 그러면 엄마가 해결해 줄게. 만약에 엄마가 없을 때는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한번 해. 아이 수준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런 식의 대안을 같이 짜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맞아요. 선생님 사실은 저는 애가 셋이잖아요. 네. 근데 첫째, 둘째는 질투가 엄청 심했어요. 근데 셋째가 태어났는데 전 되게 걱정을 했는데 또 의외로 괜찮았거든요. 같은 형제 간이어도 좀 심한 집이 맞아요. 있고 네네네.
또 그냥 잘 지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어쩔 때 좀 심해지는 건가요? 첫 번째는 나이 터울이 좀 적은 경우. 그죠. 그러니까 이제 2돌 미만으로 나는 경우. 아. 그때는 뭐 심리적인 애정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엄마의 서포트가 아직은 첫째도 많이 그쵸. 필요한 시기잖아요. 2돌 이하로 차이가 나면은 시기 질투나 행동 문제가 음. 생길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첫째랑 이제 부모하고의 그 애착 관계가 약간 불안정할 경우. 아. 불안정한 관계가 있는데 둘째까지 둘째가 나타났어. 그럼 더 불안하지. 나하고 막 이혼할래 말래 하고 있는데 첩이 없어. 그리고 세 번째는 첫째의 육아 방식 자체가 과잉 보호적이고 아. 굉장히 허용적인 스타일로 육아를 계속 해온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뭔가를 참는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갑자기 동생이 태어났는데 내가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너무 많아지는 그러네요. 거죠. 양보해야 되고. 갭 차이가 너무 클 수 있어요. 그다음 네 번째는 아이 자체가 조금 관심이 많이 필요한 친구가 있어요. 아. 우리가 기질적으로. 기질편에서 말했던 사회적 민감성이 굉장히 높은 친구. 다섯 번째는 그 육아를 하시는 어머님 상태가 좀 체력적이나 심리적으로 많이 지치신 상태에서 둘째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산후우울증이라든지 네, 육아우울증 산후 육아우울증 그다음 뭐 독박 육아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첫째 육아하는 걸로도 시간적인 심리적인 신체적인 여유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둘째가 또 태어나면 둘 사이가 더 안 좋아질 네, 수도 있다. 없는 거에서 더 나눠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 되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네요. 네, 그죠? 맞아요. 네, 쭉 들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 둘째가 그랬던 게 2돌 미만의 터울이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형제 자매의 시기 질투를 모든 사람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을 좀 좋게 하는 방식을 첫 번째는 무조건 각각 아이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둘째가 태어났을 때 꼭 첫째하고 단둘이 시간을 가지시라고 그거 되게 말씀드려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신생아를 아빠한테 아빠한테. 맡겨두고 나하고 첫째하고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 일주일만 하셔도 맞아요. 보호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아이가 동생한테도 잘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가 형제 자매의 우애를 강요하시면 안 돼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억지로 너네 둘이 베프해 이러면 베프가 되나요? 형제 자매도 아까 제가 가족은 각각 개인 관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본인들끼리 관계를 맺을 거예요. 그거를 믿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형제 자매가 있으면 사실은 네. 굉장히 좋은 점도 많죠. 이렇게 질투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이런 경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회성도 맞아요. 배우고 나중에는 좀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형제 자매 간의 질투나 이런 싸움들이 너무 폭력적이거나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네. 교사님한테 상담을 네, 받고 네. 그렇게 네, 맞습니다. 하면 될 그래서 것 같아요. 뭐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좀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개선이 안 돼서 너무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이제 가족 개입이나 가족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정은 허용하고 행동은 제한한다. 네. 이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뭐? 결국 아이들의 질투는 나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아, 좋다. 이게 다 부모의 탓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씁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네.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